수사 기록은 엄연히 기밀로 분류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 질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나서는데 갑자기 서류를 들어보여요. 이렇게 들어보이면서 고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입니다. 이게 수사 기록이래요. 그러면서 서류 뭉치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병장들의 한 진술이 있습니다. 면요. 가질 수 있어?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의겸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수사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될 수 없는 자료고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은 자료인데 제가 수사 기록이라고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수사 기록은 수사 기록이지 방법이 어디 있고? 네, 이겁니다. 네. 자 이건데요. 네. 제가 그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수사하세요. 자, 이렇게 법사위에서 논란이 되자 오후에 이번에는 국방입니다. 국방에는 누가 출석하죠? 국방장관이 출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똑같이 사진 한 장을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님 이 사진 좀 보시죠. 이게 오전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캡처를 했습니다. 병장들의 진술이 있다. 급류에 휘말려가는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김의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수사 기록이 유출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형법 127조 공무상 기밀 누설에도 관련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조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을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백과트로 유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색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에 이게 만약에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군이 아니에요, 지금. 자,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으로도 보호되는 기밀입니다. 마치 수험생이 다음 학기 이 시험 문제인데 이게 잘못됐어요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죠? 야, 너 그 문제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철저한 기밀이 유지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의하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의문. 김의겸 의원은 그 수사 기록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예, 저 수사 기록이 맞다면 이제 방금 그 수사 기록이라면 사실 그러니까 불법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사단에서 누군가 복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좀 전달을 했다 의원에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도 지금 그 점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고요. 물론 내부자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도 누가 했다고 얘기는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보호를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 김의겸 의원이 차라리 그거 입수했으면 내가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라리 뭐 정보 교환이야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것을 굳이 들어 보이면서 프린트한 인쇄물로 그 옆에서 이제 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거 수사 기록 구할 수 있냐? 우리 왜 못 구했냐? 약간 다른 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저 정보력을 본인이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저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굳이 그 수사 기록이 불법인 것을 건네준 사람도 이거는 그냥 제보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본인은 국회의원이라면 저런 식으로 그 국회에서 저것을 들고 나와서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 사실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제보자죠. 본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좀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가지고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자,
장희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당연히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익 제보나 내부자 신고는요, 본인이 그 책무를 감당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권익위에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한다던가 본인이 용감하게 폭로하는 거예요. 정말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이걸 김태우 전 구청장 사건과 막 비교를 하던데, 김태우 전 구청장은 그때 본인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내부자 고발을 했던 것이거든요. 본인 책임하에. 네, 만약 그때 김태우 전 구청장이 본인이 나서지 않고 이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줬다면 이 내부자 신고가 진정성을 인정받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 수사 기록 유출을 누군가 군 내부에서 정말 이게 공적인 목적이 있어서 알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자기가 책임지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직접 나왔어야 된다. 이게 아주 정파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인에게 경찰에 이첩도 안 된 군의 기밀사항, 군 정보가 유출이 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만약 이 수사 기록 안에서 정말 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다면 전날 국회에서 다 깠겠죠. 오픈을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편적인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넘겼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 내용 자체에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외에 어떤 공적인 내용이 있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노골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군과 김의겸 의원 민주당 사이에 연결 통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게 민주당에만 유출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와 적대하고 있는 다른 곳으로도 이런 군내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생각하면 안보상의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치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실제로 이게 수사기밀 유출을 하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맞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실은 이제 규명될 것인데, 김의겸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고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의 발언들을 정리한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는 건 뭘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왜 그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 유출된 거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 그 고발당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똑같이 저런 그 뻔히 그 어떤 그 고소 고발로 이어질 것을 알면서 저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저는 김의겸 의원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서 정리한 것들을 수사 기록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사실 김의겸 의원의 이 상임위 회의장에서의 폭로는 이전에도 있었죠. 전에는 뭐 있었죠? 그렇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때는 이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두 사람 간의 녹취만 듣고 그걸 바로 틀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데 그걸 틀어버려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너무나 구체적인 수사 기록을 들고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문제가 되자 얼마 전에 예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좀 힘 좀 써주세요. 빨리 재판하게. 이러자 한 장관 이렇게 각받았습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유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머의 세계에서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룰이 있다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인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정치판에서 뻥치시다가 망신당하고 예능판 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그러고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은 않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역시 같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그분의 그런 거짓말과 가짜 뉴스에서도 아직도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과 공방을 이어가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인데요. 두 사람이 어제 또 충돌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한 장관이 마이크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이크를 내리게 했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이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좀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예, 저는 해당 이거 항의 드릴 수밖에 음식점을 없고요. 네. 음식점에 이 상호하고 제가 결제 사과 안 하면 금액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결제 사과 안 하면 금액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응?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한테 그런 음식점에 얘기 대한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갑질하라고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아니 거잖아요. 갑질하면 자, 자기 막말하는 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판결 질문하세요. 취지에 따라서 음식 야, 3번 했어요. 깐죽거린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네, 어제 보신 것처럼 법사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검찰 업무 추진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다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최 의원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답을 좀 하는 과정에서 이 답변할 기회는 안 주면서 답변을 해보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니까 최 의원이 저러니까 그러니까 깐죽거린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다 이런 말을 한 거고요. 한 장관은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냐. 그럼 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국회의원은 갑질하라고 앉는 자리가 아니라고 맞받아치면서 거친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최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은 또 비속어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라면서 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여야 의원들도 저 상황에서 설전에 또 말을 보태면서 당시 굉장히 좀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었습니다. 두 사람 좀 악연이 있었죠. 예. 최 의원은 2020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발언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한 장관은 이 사건에 따른 또 검언 유착 의혹으로 2년 정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의 허위 글로 피해를 받았다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깐죽거린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사실 뭐 비속어가 아닌 것은 맞는데 저분이 이제 또 비속어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이제 본인이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 국어 사전에 있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뭐 전 국민이 다 알지만 저 의원님은 사실 그 유명한 짤짤이라는 그 짤짤이는 아니죠. 그런 단어로 이제 되게 논란이 됐던 분이잖아요. 예. 평소에 이제 어떤 언어 습관을 제가 뭐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뭐 한동훈 장관의 그런 이게 여러 가지 모든 말을 다 받아치는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한 장관은 단 한 번도 뭐 비속어는 물론이고 저속한 단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는 좀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받아치는 얘기니까 좀 말을 조금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깐죽거리니까 하니까 사과 안 하면 나 답변 안 하겠습니다. 마이크까지 내렸는데 그 다음에 또 깐죽거린다고 하고 또 깐죽거린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약간 자극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장면을 보시면 딱 아실 겁니다. 누가 깐죽거리는지. 최강욱 의원이 깐죽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강욱 의원은 법사위에서 깐죽거릴 자격이 없어요. 2심에서 유죄 선고를 했거든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의원직 상실 확정 빨리 나와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에서 이상하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뭐 전원 합의체로 돌리니 많이 하면서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는 칼같이 전광석화처럼 확정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이 왜 최강욱 의원같이 2심에서 유죄 나온 사람에 대해서 법리 검토할 게 뭐 있다고 이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끄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의원직 상실되고 나서도 계속 깐죽거리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